강의 시작에 앞서 ERP는 기출문제를 찾기가 힘들죠. KCP에 있는 자료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가독성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깔끔하게 요약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9, 2020년으로 6회차씩 묶어 놓았으니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2019년 ERP 인사 2급 3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사원 등록을 확인하고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원 등록 들어가서요. 사용자 사원이라니까 사용자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관리부 맞고요. 그 다음에 인사입력 미결, 회계입력 방식 승인 아니고 수정이죠.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부서 등록입니다.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1000번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인데 사용기간이 하나 끝났죠. 그러니까 4개예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6100 격리부는 사용기간이 설정되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영업부 2200 해외영업부는 1000번대 사업장 소속 맞고 1000번 부문이라 그랬는데 부문은 2000번대죠. 영업부문에 속한 두 개 맞네요. 부문은 2개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래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마감 기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랬는데 다른 거 하나 있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월일수 산정을 했을 때 한 달 정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네요.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족수당을 지급 항목으로 등록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가족수당 지급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라 그러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지급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서요. 급여 중에서 지급 항목 2019년입니다. 가족수당 내용 확인해보죠. 과세 대상이며 월정급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 구분이면서 월정 계정에 포함되어 있죠.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관계에 대한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라고 했는데 가족별로 해가지고 차등 분류돼서 나오죠. 5만원, 3만원, 뭐 3만원, 2만원 이렇게 돼서 따로따로 나오니까 가족수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습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습직의 경우는 미지급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1번이 틀렸네요.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호봉 등록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요거 퍼센트로 나온 건 처음이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눌러주시고 2019년 1월에 추가를 하래요. 그럼 2019년 1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거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초기치가 200만원에다가 증가액이 10만원이래요. 그 다음 호봉수당은 12만원에다가 증가액은 4만원씩 증가를 한다. 여기까지 했던 건 똑같아요. 근데 인상 적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여기 일괄 인상을 눌러줘야 돼요. 어떻게? 기본급을 7%씩 정률로 인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률로 기본급에다가 놓고 7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률 적용했으니까 이 정률 적용 버튼을 눌러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증가가 됐습니다. 금액은 6호분 기준의 합계니까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원들의 정보 확인하래요. 이거 어디? 인사관리에서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노이선 사원이었죠. 비과세로 돼 있으니까 1번은 맞고요. 김하영 거 눌렀더니 중소기업 취업 감면 네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사원은 80% 적용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안 되어 있네요.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김희수 사원은 학자금 상환 여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7번 볼게요. 인사발령 나왔어요. 사원의 발령 내역. 발령 나오면 그냥 대부분 인사발령에 사원별 들어가라 그랬죠. 2019년 4월 1일 김수영 사원은 총무부로 발령이 되었다. 1번 맞고요. 2번 4월 1일 발령 대상자는 총 5명이다. 맞고요. 이승기 사원은 현장직 맞고요. 박지성 사원은 반대죠. 현재가 총무부고요. 격리부는 그 이후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사원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평가를 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교육관리가 아니고 교육평가 들어가야겠죠. 1분기 교육평가래요.
똑같은 건데 날짜가 보니까 2019년 1월이니까 요거네요. 여기에서 교육평가가 우수한 사람이래요. 1등급 5만원, 2등급 3만원이에요. 1등급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3명이니까 15만원이고요. 2등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요. 그러면 21만원이겠죠. 그럼 15만원에다 21만원 더하면 총 36만원이 되겠네요. 인원수는 10명입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요거 얼마나 일했는지 어디서 봐요? 근속연수, 현황, 본사, 퇴사자는 제외하고요. 미만 일수는 표시하고 경력은 제외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준일은 2019년 5월 25일이네요. 여긴 이상으로 나왔고 여기 이하로 나왔으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요거 눌러서 확인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5년 이하를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10년 이상인 사람 3명입니다. 그러니까 15만원이에요. 15년 이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자격증 같은 거 나오면은 사원정보 현황 탭 들어가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어학시험 눌러줍니다. 토익 눌러주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퇴직 제외 눌러줘야 되죠. 750점에서 800점 사이 1명, 2명, 3명이네요. 그러니까 3만원 받는 사람은 3명이고요. 3만원 받는 사람 3명인데 종료일이 지금 2명이 있네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요거 1명밖에 없어요.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자격증은 요거 유효기간 종료일이 거의 없는데 토익은 유효기간 2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잘 봐주시고요. 800점 이상은 1명 그리고 2명인데 둘 다 유효기간 종료일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750 넘는 사람은 1명, 800점 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래서 총 13만원이 돼야겠네요.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금액 추가하는 거죠.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급여정보 탭 김용수 씨 새로 등록하래요. 2019년 5월에 등록을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추가한 다음에 뭐 눌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F3 확인 눌러주시고요. 연봉이 3,750만원이래요. 그 다음 어디 들어가야 돼?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 주셔서 금액 계산을 합니다. 2019년 5월이죠. 여기서 김용수 씨 체크해 주시고요. 얘는 뭐지? 급여 계산을 합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과세하고 소득세 찾으래요. 과세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소득세는 이쪽에 있죠.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5월 14일 날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 보기를 설정한 후에 5월의 지급 총액은 얼마인가? 야, 새로운 유형 나왔어요. 인사 1급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일단 두 개예요. 일단 조건을 설정하라 그러잖아요. 그 홍명중 사원에 대한 조건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퇴사자 급여 계산 기준을 바꾸래요. 월일. 이거 어디서 받는지 기억나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꿔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퇴사자 급여 계산 기준이 월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월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일이 20일이니까 20을 써줘요. 그럼 여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퇴사한 거를 써줘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서요. 홍명준 사원이라 그랬죠. 아,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었는지 알겠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퇴사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인사정보 등록에서 퇴직을 눌러줘야겠네요. 그럼 홍명준이 따로 나와요. ERP 1급은 요거까지 직접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2급이기 때문에 여기까진 편의를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퇴사자로 이미 설정이 돼 있던 거예요. 요거 체크하고 그럼 다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급여 계산 이렇게 지급 총액이 얼마인가 라고 나왔죠. 지급 총액 여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요번엔 시급을 지어줬네요. 그 다음에 지각 외출 조퇴 나왔어요. 요거 근태 결과 맞죠? 근태 결과 들어가서 2019년 4월 지급일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누구 거였죠? 이성준 씨 거였나요? 이성준 여기 있다. 지각조퇴 외출이래요. 30분, 25분, 20분.
3시간 15분이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3시간 15분인데 15분은 0.15가 아니고 60분 중에 15분이니까 0.25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5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나온 공제 시급 6,300원에다가 3.25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원 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5원은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체 금액 나오면 어디? 이체 현황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귀속연월 2019년 3월이죠. 지급일은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무급자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제외해 주시고, 본사라고도 나와 있어요.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본사 체크해 줍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신한은 28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국민 1436만 6260원 맞고요. 현금 맨 밑에 있네요. 1667만 6320원 맞고요. 기업은행은 700만원대네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얘 누게 본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급여 내역의 과세 내역 및 비과세 총액. 요거 좀 어렵죠.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연간 급여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얘는 키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 좀 보면은 요 사용자 부담금 있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내역 거기서는 그 사용자 부담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조건을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상용직에 가서 거기 계산을 한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까지 나왔을 때, 그리고 한 달치가 아니고 분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요 두 개가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1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과세랑 비과세로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 포함한다 그랬고, 사업장은 인천 지점만 하라 그랬으니까 인천 지점 체크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과세 총액하고 비과세 총액을 찾을 수 있겠죠. 밑에 봐야 된다 그랬어요. 위에 봐봐야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일용직인데 추가하라고 나와 있어요. 추가하는 거 어디서 한다 그랬죠? 일용직 관리에서 그 위에 거 지급일자 등록 들어가서 해준다고 했죠. 귀속연월은 2019년 5월이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중요한 건 얘죠. 격리부 거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격리부 체크. 그리고 엔터 누르면 얘네 둘을 포함시켜 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 둘을 전부 다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가 됐어요. 김주원 씨하고 이희성 씨. 그럼 나간 다음에 금융 및 계산 들어가서 2019년 5월 그 다음에 지급일은 아까 메일 지급이었죠. 메일 지급에다가 확인 누르면 김주원 씨하고 이희성 씨 두 분 추가됐죠. 전체 일괄 적용합니다. 시간은 00800 평일이죠. 그 다음에 비과세 제부는 없는 것 같아요. 적용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죠. 총액 눌러서 확인합니다. 과세 총액이니까 631만 3,600원이 되겠네요.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으로 바꾸래요. 추가란 말도 없으니까 일정 기간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일괄 적용 버튼 눌러줍니다. 일괄 적용 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평일이죠. 비과세 제외분 6,000원 확인해 줍니다. 이랬을 때 이번에는 뭐 금액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 실제 근무일수 이런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실제 근무일수는요, 여기 일한 날만 찾아야 돼요. 요거 세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일이 맞아요. 그쵸? 그럼 17번에 1번은 맞는 소리가 되겠죠. 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 그러니까. 2번 문제. 지급 인원은 9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명 맞고요.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과세 총액은 1,900만 원이라 그랬는데 1,800만 원이죠. 차인 지급액이 1,900만 원이고요. 1,800만 원이 과세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이 태풍의 정보를 확인하고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요번엔 일용직에 대한 내용이 세 개나 나왔네요. 이태풍씨. 기본 정보 탭에 나옵니다. 일단 이 급여 형태는 1급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1급 맞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다. 여라고 돼 있으면 맞는 거라 그랬어요. 생산지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이다. 이거는 추가 정보에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이다. 생산직 비과세 적용 안 했다고 나오죠.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직종별 이렇게 요번엔 키포인트를 좀 안 줬다.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든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항목별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그러니까 뭐 어떤 수당 같은 게 나오면 수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어떤 그 직종이나 부서 이런 항목을 줬죠. 이럴 때는 항목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용어만 보고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2019년 4월에서 2019년 4월까지 지급 구분은 급여겠죠? 급여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장은 딱히 안 나와 있고요. 뇌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직종별로 이렇게 바꿨을 때 건강보험 집계근무 건강보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촉진비. 요렇게 수당을 줬죠. 이렇게 영업촉진비라는 수당을 줬잖아요. 방금 말한 게 바로 나왔네. 수당이 나왔으니까 수당별로 들어가 주십니다. 여기에 요런 P01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기간은 2019년 1월에서 201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왜? 1사분기가 1기 예정, 즉 1월에서 3월이니까요. 사업장은 본사만 체크한다 그랬죠. 본사.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은 정수연 씨가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